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직 중인 서은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링크 플러스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의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점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화학산업입니다. 저는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정밀화학, 소재, 인재 양성이라는 과정을 협약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학산업들의 변화들이 저희에게는 꽤 큰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밀화학 소재 인재 양성이라는 협약반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된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발표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밀화학 소재 인재 양성이라는 협약반을 운영할 때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요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일 발표한 내용의 결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화학산업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화학산업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울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이제 대표적인 제조업의 중심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 몇 가지의 그 중심되는 산업들 중에 하나는 이제 화학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울산이라고 하면은 화학산업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자동차라든지 뭐 기계 쪽에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이제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바닷가 쪽에 붙어 있는 이제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강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강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한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울산이라는 도시는 이제 저희 나라,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생산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물론 산업 경쟁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기반되는 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한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산업들이 국가의 기반 산업으로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성장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제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지나 성숙 또는 이제 정체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다라는 점,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산업의 어떤 그 대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 이제 산업 구조가 특정한 산업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겠죠. 역시 이제 이런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하면은 저희가 또 다른 도약길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뭐 장단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학 산업들의 중요한 위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를 좀 구분을 해 놓기는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세계 5위의 생산 규모,
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화학의 강대국들하고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결과로 이제 무역이라는 부분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들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화학 산업들은 단순히 화학 산업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방위의 여러 산업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들하고도 단순히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산업의 변화들이 아니라 이런 산업들이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화학 산업들도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화학 산업을 포함을 하여서 많은 문제점 그리고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유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화학산업의 경쟁력들이 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차이나 리스크와 같은 주변국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산업군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넘어가 보시면 새롭게 형성이 되는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크게 대두된 게 기후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금일 이제 발표를 하게 된 내용들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각각의 산업, 그 중에서도 화학 산업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된 내용들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최근에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소재이죠.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이제 반도체 소재가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불화소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품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것들의 수출 수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저희의 여러 가지 산업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발생을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역시 이것들에 대한 대응들을 잘 해서 그것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간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과연 화학산업들이 무엇이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연관성에 따라서 화학산업들이 무엇이 준비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산업들이 발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이 이슈 사건들이 잘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화학산업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최근에 일본과의 문제점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대답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지금 소개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 자료에서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화학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소재입니다. 이 소재에 대한 화학산업의 어떠한 대응이 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화학 포럼들에서도 이런 화학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소재에 대한 키워드들을 굉장히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은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스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소부장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전문 인력, 전문 연구원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이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들을 이제 강력하게 발표를 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저희 울산과학대 화학공학과 그리고 저희 그 해박반에 오셔서 세미나를 이제 하신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의 이동구 박사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을 해서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들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하나의 화두를 던져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화학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에서는 소재라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소재와 가장 적합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정밀화학의 산업의 중요성의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화학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산업군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정유를 포함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정밀화학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정밀화학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계면활성제라든지 아니면 접착제 뭐 또는 잉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밀화학의 여러 가지 제품군들로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정밀화학 산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새롭게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전자정보용 화학 소재.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슈됐던 몇 가지 소재들이 이런 전자정보용 화학 소재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관련 화학 소재입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죠. 2차 전지라고 하는 이런 배터리에서도 결국은 화학 소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바인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장 중요한 이제 양극을 만들고 있는 양극과 음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화학 소재의 어떤 개발성 그리고 연구성들이 그 기능을 이제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최근에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바이오 화학 소재 이것들이 이런 정밀화학 산업군의 또 다른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바이오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로 좀 넘어가 보시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바이오화학 산업으로 메가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바이오 산업 뭔가 단어적으로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바이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세포가 있고 배양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기도 하지만 현 시대의 이제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플라스틱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의 시작점, 시작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화석연료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화학 산업의 트렌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트렌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작 물질이 화석연료의 기반이 아니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 앞에서 말씀드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이 바이오화학 산업이 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바이오화학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뭐 1, 2년 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이런 화학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들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산업들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 여러 가지 화학 산업들, 뭐 정밀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전자정보,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산업의 요구,
그리고 필요한 직무에 대한 다양한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화학공학과 그리고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정밀화학 소재 인재 양성이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산업에 필요한 직무들을 개발을 하고 그 직무에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해당되는 산업에 잘 적응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을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저희 울산과학대 화학공학과 정밀화학 소재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협약반에서 운영을 했던 전체적인 교육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밀화학 소재 인재 양성 과정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들을 우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교양 교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전공 교과는 저희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공학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함께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전공 교과에 링크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 이제 이 협약반 정밀화학 그 소재 인재 양성에 특화된 교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목들을 이제 보시면 화학 소재와 관련된 화학 소재 취급 또는 품질 아니면 소재 분석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밀화학 제조 실무와 같은 교과목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화학 소재와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실습 제조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규 교육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는 뭐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워크샵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여타의 다른 협약반들하고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과 가장 유사한 교육들을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화학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직무들을 맡게 되느냐 대표적인 게 공정과 관련된 공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공정 운영에 대한 실제 현장과 유사한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 정규와 비정규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직무를 완성을 시키고자 교육을 운영을 했었고 이제 하나는 정밀화학 제조, 즉 제조 기술과 관련된 이제 직무에 대한 향상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 소재와 품질에 관련된 직무에 대한 능력의 향상들을 목적으로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자 저희 협약반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강의실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교육, 물론 이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실험이나 실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 그리고 교재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대학 교재들을 바탕으로 하되 다양한 산업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내용들을 그런 교과서에 다 포함을 시켜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어떤 인재 그리고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자라는 것들이 저희 학과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정밀화학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산업의 현장들에 대한 교육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정밀화의 산업체에 학생들이 실제 가서 그 산업에서 어떠한 공정들, 어떠한 반응기들이 있는지 실제 눈으로 학습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공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장치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제 그 구성에 대한 특강, 이런 것들이 산업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하신 분들께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것들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직무에 대한 능력은 당연히 향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것들이 추후에 취업의 능력의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OJT 병행 교과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교육은 현장 실무 전문가 교육입니다. 앞에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내용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실제 산업체에 가서 현장을 학생들이 실제 투어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산업체에 있는 장비들을 실제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조작을 한다거나 또는 그 조작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실제 볼 수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밀화학 공정과 관련된 시설의 전문기관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 개개인이 이런 공정들을 실제 조작해서 생산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장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장치들은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또한 이제 뭐 공정 장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도면들도 학습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도면들이 실제 공정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함께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교육들은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완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역량 강화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챌린지 프로젝트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이고요. 학생 스스로가 과제를 개발, 즉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개선된 결과들을 끊임없이 실험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최종 생산물,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뭐 이런 다양한 결과들을 내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그 학생들의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쓰는 이 마스크들은 결국 쓰고 버리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에 의해서 버리는 마스크, 즉 폐마스크들에 의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 폐마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였고 또 하나는 이런 마스크에 대한 어떤 생산의 공정들을 잘 뜯어보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이 폐마스크를 재활용할 때 사용되는 가공 공정들이 학생들이 학습을 했던 여러 가지 공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 마스크들을 최종적으로 재가공을 하고 그것들이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플라스틱에 학생들이 어떠한 홍보를 하고 싶은 또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함께 표현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배웠던 이론 지식 이론 지식에 대한 어떠한 적용들 이런 것들을 활발히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서 운영을 했을 때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새롭고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과정들이 학생들 스스로 이론과 어떤 그런 단체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육들을 이제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 과정에서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뭐 교육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다양한 화학 산업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어떠한 직무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교육, 또는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쪽 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미래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취업,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래성장 화학산업에 대해서 학생의 인식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그리고 산업체, 연구소 등을 포함을 하여서 여러 인사들을 초청을 하였고 그 인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좀 전달을 해 주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뭐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런 정밀화들이 어떠한 미래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 부분 소개를 하였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화학 산업 그리고 바이오화학 산업들이 어떠한 미래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그런 산업군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산업군에 몸을 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산업들 중에 정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약 산업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약 산업들에 대한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밀화학 산업과 관련된 정밀화학 또는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 줌으로써 기존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적인 화학 산업에 대한 요구라고 하면은 이제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것들의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또는 인식의 다각화를 시켜주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세미나, 특강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의 전략들을 새로 구성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취업의 전략이 새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본인들이 고집을 하던 기업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직군들이 미래의 성장의 산업의 중심에 설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발표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몇 가지의 산업 단지들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위치해 있는 울산 그리고 이제 3대 석유화학 단지라고 하면은 울산 그리고 여수 그리고 대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이 세 곳에 이제 저희 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취업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뭐 이런 이제 정밀화학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교육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현장과 관련된 교육들을 이제 활발히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취업의 트렌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뭐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송도의 삼성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안동의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울산에도 보면 바이오라는 이름을 쓰진 않지만 그 회사 안에서 바이오의 기초 소재가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밀화학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이제 바이오와 정밀화학 이쪽 부분에서 학생들의 취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학생들의 취업의 트렌드도 저희도 함께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도 기본적인 이제 정통 화학공학에 대한 어떤 교육 과정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더 확대, 다각화되는 미래 화학 산업에 대한 교육들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의 변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희 학과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준비 과정들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화학 산업과 관련된 교육, 그리고 그 교육장을 구축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현장과 가장 유사한 교육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바이오케미컬 파일럿 플랜트 트레이닝 센터라는 이제 가칭을 가지고 현재 실험 실습실을 구축 중에 있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 이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파일럿 플랜트 실습실이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결국은 저희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에서 해당되는 산업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 본다면 결국은 이런 학생들이 공정을 운영을 하고 반응기들을 조작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바로 맞춤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파일럿 플랜트 실습실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PLC 컨트롤룸 같은 실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를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바이오 랩이라든지 뭐 이론 강의실 이런 것들도 함께 구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화학 산업, 대표적으로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러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기술 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에 학생들이 적합한 인재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 드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화학 산업과 관련을 해서 저희 학과에서 링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링크 사업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발표라서 Q&A를 당장은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차후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또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회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의 서은용이었습니다.